20번 봅시다. 20번은 우리 예전에 했던 거지. 20번은 모의고사 기출 그냥 그대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아니니? 이거 20번은. 그러니까 요거는 봐봐. 이런 문제 나오면 11, 12, 13, 15, 16, 17까지 있지. 좌석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3이 있고 24가 있고 25가 있어. 문제 읽어봅시다. 지금 A, B를 포함해서 5명을 안 칠 거지. 이거 맞춘 학생들은 이거 설명 들을 필요 없어. 그냥 다른 문제 풀고 있으면 돼. 시간이 없어 지금. A, B, C, D 5명 있잖아. 그럴 때 그 가를 보시면 A는 24 이상이야. 그럼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다? 24 아니면 25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분류를 뭐로 하겠다? A로 하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첫 번째 케이스는 A가 어디 앉았을 때? 24에 앉았을 때. 여기에 이제 A가 앉았을 때를 생각해 볼다 이거지. 그치? B는 14 이하. B가 앉을 수 있는 건 여기. B는 14 이하. 그 다음에 거기 나를 보시면 어느 두 학생도 좌석 번호 차가 1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대. 이웃하지 말란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해볼게. A가 여기 딱 착석을 했어. 그러면 죽은 자리가 발생하지. 절대 못 앉는 자리. 여기 이웃하는 자리 못 앉아. 그 다음에 다를 보시면 좌석 번호 차가 10이 되면 안 된대. 그럼 누구도 죽었어. 얘도 죽은 자리야. 맞니? 이렇게. 그러면 지금 A 앉혔으니까 A는 사용했고 지금 4명을 앉혀야 되잖아. 4명을 여기다 위에다 앉힐 건데 사람을 앉혀야 되는 좌석은 어디니? 여기 아니야? 사람을 앉혀야 되는 자리는 여기하고 4명을 여기다 앉히려면 이웃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앉힐 수밖에 없어. 맞지? 그렇잖아. 4명을 A는 앉혔고 4명을 이웃하지 않게 앉히려면 여기 죽은 자리니까 못 앉고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케이스는 A가 여기 앉았어. 그럼 B부터 앉혀볼게. B는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B를 앉힐 수 있는 건 몇 가지? 2가지. 11 아니면 13 들어가야 돼. B. 그러니까 B가 여기 만약에 들어갔어. 그럼 누구 남네? CD가 남지? CD는 어디? 여기 3개에다가 배열하면 되겠지. 3팩토리얼. 그래서 첫 번째 몇 가지? 12가지가 나왔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는 똑같은 거 한번 다시 적어볼게. 11, 12, 13, 14, 15, 16, 17. 그 다음에 23, 24, 25. 그렇지. 이번에 A가 어디 앉을 때? A가 여기 앉을 때 봅시다. 25. A가 여기 앉았어. 그러면 죽은 자리 또 표시해볼게. A가 여기 앉는 순간 여기 이웃하니까 못 앉아. 여기 10 차이 나니까 못 앉아. 그렇지.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여기잖아. 23번을 얘들아 23번을 만약에 안 앉히면은 그치? 얘를 만약에 안 앉혀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에 지금 4명이 앉을 수 있니? 이웃하지 않게? 절대 안 돼. 여기 4명 이웃하지 않게 절대 배열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한 명을 앉혀야 돼. 23번에는 무조건 한 명을 앉혀야지만 가능한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 무조건 앉혀야지만 위에 배열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23번을 안 칠 거니까 죽은 자리가 또 하나 발생해. 13번 절대 앉지 못해. 그럼 이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이렇게 되겠네. 11, 12 둘 중에서 한 명 앉힐 거고 여기는 반드시 한 명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둘 중에서 한 명 들어가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되니?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여기부터 합시다. 23에 앉힐 수 있는 거는 누구 가능해? B는 안 돼. B는 제약 조건 있잖아. B는 못 들어가고 CD 중에서 하나가 들어가야 돼. CD 중에서 여기 몇 가지? 3가지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C 아니면 D 아니면 E 중에서 한 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3가지. 그럼 내가 C가 들어갔다고 가정합시다. C가 들어갔어 여기. 그럼 남는 거는 누구 남냐면 B 남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D하고 E가 남아 있겠지. 그렇지? B는 1로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내가 여기부터 한번 해볼게. 여기는 B는 못 들어가. D 아니면 E가 들어가야 되지. 그렇지? 둘 중에서 누가 들어갈래 결정하는 거 몇 가지? 2가지. D하고 E 중에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얘는 D하고 E 중에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럼 내가 D가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럼 어디로 들어갈래? 다시 2가지. 그렇지? 그럼 이제 E만 남았어. E하고 B만 남았지.
그치? 얘는 안 쳤으니까. 그럼 B2를 여기다 안 칠 건데, 여기다 안 칠 건데, 여기 들어갈 놈만 결정하면 되겠어. 여기 누가 들어갈 건지. 두 가지지. B하고 E 중에서. 그렇지. 그럼 만약에 여기 E가 들어가기로 딱 결정이 됐다. 그러면 B만 여기 둘 중에 하나 집어넣으시면 되겠어. E. 이렇게 되겠지. E가 많아. 이 각각 E의 의미도 알아야 돼. 그치? 그러면 16에다가 48까지. 답이 나왔지? 두 개 더하면 얼마? 60까지. 21번은? 그래도 21번은 그래도 이번에 예상 문제 아니니. 21번 갑시다. 22를 틀었다는 거는 내신교 제세를 안 풀었다는 얘기야. 이거 그지? 이게 질문 들어왔다. 우리 했던 거 아니니? 작년 합평 문제지 이거? 3차 방정식 가볼게. 3차 방정식 x 마일에다가 x 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 ax에 플러스 b잖아. 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 알파, 베타, 감마를 갖는데, 근데 우리 하나의근 알고 있잖아. 하나의근 누구 있니? 1 하나 알고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x 이퀄 1은 이미 하나의 근이야. 그럴 때 지금 문제가 묻는 거는 2알파에다가 2베타에다가 마이너스 감마, 이거를 제곱한 게 마이너스 81이 나왔다. 이 얘기지. 그러면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있잖아. 그게 뭐니?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왔어.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면 얘가 순호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순호수 구조가 나와야 돼. 그럼 얘들아, 이 1이라고 하는 근이 누가 될지 모르잖아. 그런데 여기 구성을 좀 보면 알파하고 베타는 똑같은 구조야. 얘만 좀 특이한 구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케이스를 분류할 때 이 감마가 1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 알파 또는 베타, 이 둘 중에 하나가 1이 될 수가 있어. 그치? 알파가 1이든 베타가 1이든 똑같은 구조니까 그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고. 그럼 이 경우 봅시다. 감마가 1이야. 감마가 1이면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나온다는 얘기야? 알파와 베타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요 ax 플러스 b 이퀄 0, 요거의 두 군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알파와 베타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 실제로 구해볼게. 그러면 2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감마지. 그런데 얘는 두 군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a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마이너스 2a, 얘가 1이니까 빼기 1이잖아. 맞니? 이거의 제곱이야. 이거의 제곱인데 얘는 당연히 실수 아니야?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있니? A, B가 실수라고 되어 있잖아. 거기 문제 봐봐. 문제 보시면 A, B 실수란 말 있지? 개수가 실수야. 그럼 얘는 실수를 제곱했으니까 얘는 절대 음수가 안 나와. 모순이지. 그치? 모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답이 나오겠네. 알파 또는 베타가 1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는 그냥 알파가 1이라고 합시다. 어차피 똑같이 결과 나올 거니까. 그럼 알파가 1이라고 하면은 베타구 감마는 여기서 나온 거지. 그래서 이때는 x의 제곱에 ax 플러스 b는 0. 이거의 두 군이 뭐가 되냐면 베타하고 감마가 된다. 근데 지금 개수가 뭐니까? 개수가 실수니까 켤레근을 갖는다. 반드시 켤레근을 가죠. 그래서 내가 베타를 p 플러스의 qi라고 하면은 감마는 p 마이너스 q의 i가 된다. 그런 다음에 대입을 한번 해볼게. 지금 알파가 1이니까 집어넣어. 그럼 여기 2가 될 거고. 2베타야. 얘 2배 하래. 그러면 2p, 2q의 i. 그 다음에 얘를 빼래. 마이너스 p 플러스 q의 i. 요 계산해 주시면 2 플러스 p지. 2 플러스 p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 하면 3q의 i지. 얘가 순호수가 돼야 돼. 얘를 제곱할 거잖아. 그렇지? 얘가 순호수가 돼야 되지. 그럼 p는 얼마? 마이너스 2. p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러면 얘를 제곱한 게 마이너스 81이 돼야 되니까 q는 얼마? 뿔마 3. 그치? 얘가 9i가 돼야지. 뿔마 9i가 돼야지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81이 나올 수 있지? 답이 나왔잖아. 그럼 세 개의 근이 어떻게 된다? 세 개의 근이. 세 개의 근이. 하나가 1이고 하나가 마이 플러스 3i. 다른 한 거는 마이 마이너스 3i. 이렇게 세 개의 근은 모두 구했지. 답이 나왔지?
가장 어려운 게 22번 같은데 22번 지난 시간에 풀이해준 거 아니니 이거? 근데 그거를 좀 변형했지? 그때는 분모가 3이었던가? 분모가 2로 바꿨잖아. 22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신이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변형을 한다는 거잖아. 분명히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던 거 아니니? fx가 볼게. fx는 x제곱에 마이너스 2x 빼기 3이지. 그럼 얘네 인수분해 하시면 x 마삼에 x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 얘는 fx 봅시다. 아래로 불러. 여기가 마일이고 3이지? 이거 fx야. 그럴 때 지금 문제가 부등식인데 2분의 fx 더하기 절대값 fx 얘가 m의 x 더하기 1이야. 그러면 지금 얘가 지금 절대값이 들어왔으니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야 되겠지? 그 케이스분을 두 가지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fx가 0보다 클 때. 두 번째 fx가 0보다 작을 때. 그치? 그러면 fx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 이 부분. 그러니까 색칠을 하자면 여기하고 여기잖아. 그러니까 x로 표현하면은 x가 마일보다 작거나 x가 3보다 클 때, 이때를 의미하고, 이때는 마일에서 x가 3일 때를 의미하는 거고. 그치? 그럼 그때는 뭐가 되냐면 양수니까 그냥 벗겨내. 그럼 뭐가 되냐면 여기는 fx가 되겠지. m의 x 더하기 1 이게 될 것이고, 두 번째 경우는 여기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바뀔 거야. 그럼 0이 되잖아. 0. m의 x 더하기 1 됐니? 여기까지 문제 없잖아.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부등식을 함수로 푼다고 그랬지? 함수. 그치? 함수로. 그러니까 얘를 y로 잡아. 얘를 y로 잡아. 그럼 우리가 뭘 따지면 되냐면 요거의 y 값이 얘는 직선이잖아. 기울기 m이면서 마일, 0을 지나는 직선. 그렇지? 그려볼게. 그림을 그리면 지금 원래 fx는 이렇게 되는 애지? 이렇게 되는 애인데 여기가 마일하고 3인데 첫 번째 경우 봅시다. fx가 0보다 클 때, 즉 여기하고 여기지. 여기하고 여기는 fx 그대로 그릴 거야.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은 경우 여기지. 이때는 얘를 그려야 돼. y = 0을 그려야 돼. y = 0은 어떤 함수니? x축의 평행한. 즉 x축이잖아. x축.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 나오지. 그치? 그런 다음에 얘 직선 그려볼게. 직선은 반드시 지나는 점이 어디다? 마일, 0. 마일, 0 요 점을 반드시 지나면서 문제가 지금 기울기 m이 양수래. 그럼 이렇게 되는 직선 아니야? 그럼 문제가 뭘 묻고 있니? 직선이 얘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구하라며. 직선이 위에 있는 부분을 찾아라 이거잖아. 직선이 어디가 위에 있어? 흰색이 위에 있는 부분은 여기잖아. 그치? 요게 정수가 몇 개? 7개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정수가 7개 나오려면 여기가 마일부터 출발이잖아. 마일 0 해가지고 여기가 대략 어디 떨어져야 되니? 마일 0 2개 들어가고 여기서 5개가 더 포함이 돼야 돼. 그러면 여기서 지금 5까지 포함되잖아. 5하고 6 사이에 어딘가 얘가 딱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니? 5까지 포함시키면서 7개 나오잖아. 그렇지. 그 중에서 지금 뭘 구하라? m이 제일 작을 때를 구하래. 그러니까 여기 교점이 5하고 6 사이에 떨어지면 되는데 기울기가 가장 낮을 때. 기울기가 가장 낮을 때 언제다? 요때지 뭐야? 여기 딱 5를 포함시켜야 되니까. 여기. 요 점을 딱 얘가 드라마틱하게 지나가는 거지 이렇게. 이때가 기울기가 가장 낮잖아. 그럼 요 점의 좌표는 x좌표가 5일 때 y좌표 체크해 보시면 일단 5 집어넣어봐. 25 마이너스 10 플러스 빼기 3이지. 12. 5,12를 지나면 된다. 답이 나왔지? 그러니까 간단하니까 얘는 내신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5,12를 얘가 지나면 되는 거야. 12는 여기다 5 집어넣으시면 6m. m의 값은 2가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지. 그 다음에 23번은 23번도 많이 했던 거 아니니? 이웃 하는 거? 그래, 봐봐.
23번. 얘도 이웃하는 것 중에서는 얘가 많이 나왔던 애가 대신에 5개 문자 있는데 A와 B 또는 B와 C가 이웃하는 경우지.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지. A, B 이웃. 그치, 이웃하는 경우. 이거에다가 B, C 이웃이지. 그치? 그런데 지금 뭐냐면 요 안에는 어떤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중복 카운팅이 된 게 있잖아. 중복 카운팅이 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지. 이런 경우는 여기에도 해당되고 여기에도 해당돼. 2번 카운팅이 됐어. 그 얘를 빼줘야지. 중복 카운팅이 된 거는. 그게 어떤 경우다?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경우라고 하는 거는 B가 무조건 센터에 있어야 돼. 이런 경우 아니면 뒤집힌 거지. 이 경우 아니니. 이렇게 이웃하거나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 빼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A, B가 이웃하는 경우 봅시다. A, B 하나로 묶으면 되잖아. A, B를 하나로 보면 몇 팩이니? 4팩, 2팩이지. 안에서 자리 바꿈까지. 얘도 마찬가지지? 4팩, 2팩이 되겠지. BC를 하나로 보면. 이번에는 요거 볼게. A, B, C를 하나로 볼 거야. 얘는 자리 바꾸면 아니지. 그냥 A, B, C가 고정이니까. 그 다음에 누구 있니? D, E까지 있잖아. 그럼 얘를 하나로 보면 3팩토리얼이지? 3팩인데 이런 게 몇 개 있어? 얘도 있으니까 2가지 있지. 정답이 이거지 뭐. 이거 다 했잖아. 21, 21, 22. 20 됐고. 20은 아니구나. 그 성남 문제 이거 2개만 하면 되니? 그 나머지 학생들은 내가 수기 문제 줄 테니까 수기 문제 한번 해봅시다. 그래. 몸이 아파서? 알았어.